자, 지금 우리가 1억이 지금 1억 4천이 됐어요. 그죠? 1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해서 1억 4천이 됐습니다. 자, 거의 1억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게 뭐예요? 2025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저보다 잘한 계좌, 이상로 대표보다 수익을 많이 난 계좌가 있으면, 계좌 인증을 하면 1억을 우리는 이제 2억 4천으로 만들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자, 이거보다 본인이 잘했다 하는 계좌 있으면 계좌 수익을 인증하시면, 저처럼 계좌 수익을 인증하면 저희가 한 달간 서비스 무료로 드립니다. 한 달간 무료로 드립니다. 계좌 수익률로 지금 저희는 이제 140%다. 그럼 이거보다 높게 수익 내신 분은 인증해 주시면 한 달간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말고 최소 1억 이상 계좌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게요. 대신 한 종목 그냥 무작정 들고 왔는데 지금 1억 4천 수익 났다. 그거는 재수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재수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 말고, 저처럼 이제 사고 팔고 했는데 이만큼 올랐다. 그거는 제가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잘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가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요.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높게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궁금하니까 어떤 얘기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수익 나는지 배워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조금 쉽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코딩화 시켜서 조금 단순화 시켜보면 딱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세력이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세력이 있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2,400개가 넘어요. 이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단출해야 되는데, 최대한 추려내면 우선 세력이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력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될 때도 있고, 기관이 될 때도 있고, 개인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거래 주체별 증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거래원 입체 분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세력이 있어야 된다. 자, 세력이 없다. 그러면 대안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A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A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세력이 없어. 그럼 B를 해야 됩니다. B를 봤는데 세력이 없어. 그럼 C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세력이 있다. D가 세력이 있다. 그럼 D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D를 보고 그 D에 대해서 재료를 봐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호재나 재료가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재료가 노출되지 않아 있다. 노출되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또는 실적 이슈가 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재료들을 봐야 됩니다. 재료가 이미 노출되어 있으면 사면 안 되죠.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을 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줘야지만 그때 매수라는 거죠. 그때 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원 효과까지 지켜보고 여기까지 쉽게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시장에 의해서 조금 질척거리거나 조금 하락하는 부분도 보인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익 실현. 근데 이렇게 노력했던 종목을 한번 이익 실현하고 끝내면 아까우니까 재매수를 또 하면 되죠. 재매수를. 이만큼 분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1번은 통과되는데 2번 재료가 없다. 아무리 봐도 재료가 없는 것 같아. 실적도 안 좋고 뭔가 재료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사면 안 된다. 관망해야 돼. D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차트가 너무 이뻐요.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 다 만족했어. 그렇게 만족한 상황에서 종목을 봤는데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럼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야 안 돼요? 공략하지 않습니다. 공략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손해가 날 때가 언제냐면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건데 그럴 때 손해가 커집니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하게 될 때. 자, 그럴 때 손실이 커집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모멘텀에는 실적도 포함된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실적이 현재 흑자가 나오고 있다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망할 염려가 없다. 망할 염려는 없다.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제 계좌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1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1억 6천, 1억 7천, 1억 5천 갔다가 다시 2억 3천, 2억 4천까지 올라오는 계좌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열심히 매매를 했던 게 현재 수익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분은 1억 이상 계좌를 사고 팔고 해서 1월부터 6월달까지 계좌 수익률이 140% 이상 나왔다. 그런 분은 한 달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없어요. 그 일반 고수들이 있겠죠. 그런 고수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고객센터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저희가 한 달 무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인텍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동성화인텍을 공략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동성화인텍 공략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성화인텍 단기 요거는 뭐예요? 포트에는 편입하지 않는다. 요거는 개인 매매만 한다. 개인 매매만. 우리가 포트로 편입하는 것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드린다 했다. 그죠? 스윙이라고. 이런 것들은 한 달에 5개 미만. 자, 그냥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보면 25,600원 9시 21분 7월 29일 9시 21분에 동성화인텍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동성화인텍이 아침에 9시 21분에 하고 9시 여기서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날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님 내일까지 또 더 들어갈까요? 아니죠. 왜? 그거는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시면 돼요. 욕심 낼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스윙 포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간 거는 단기로 냠냠쩝쩝 맛있게 먹고 끝내면 됩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어도 또 그때 또 공략하시면 돼요. 또 그때 공략하면 됩니다. 굳이 막 여러 번 그렇게 막 그거를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신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때 또 사시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동성화인텍을 공략을 했잖아요. 그죠? 7월 29일로 오늘도 했지만 또 언제 했었느냐? 자, 7월 16일 날도 했어요. 7월 16일 날. 그때는 23,150원이에요. 7월 16일 여기 단기로 23,150원. 7월 16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7월 16일 여기에요. 여기. 요 날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도 올라왔으니까 단기 익실을 한 겁니다. 그 이번에 또다시 또 매수해가지고 또 익실을 하면 됩니다. 더 좋을 거, 더 잘 갈 것 같으면 또 사면 돼. 또 사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챙기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시는 거고 대신에 단기는 말 그대로 단기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 조선주를 아침에 공략을 했느냐, 조선주가 왜 중요하냐,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앞에 이렇게 이제 자락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주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주 말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조선 기자재 쪽을 계속 봐야 됩니다. 조선 기자재. 우리가 이 선박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이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삼성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또 HD 현대그룹, HD 현대 밑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이렇게 다 요 한국조선해양 밑에 달려있다, 그죠? 얘가 중간지주사 역할이거든. HD 현대가 이제 지주사고, 자, 이렇게 달려있는데, 자, 이런 배들을 선박 건조할 때 들어가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미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봉 보시면, 자, 그리고 HD 현대도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그때 우리 작년에 다 공유했던 게 이런 대형주들은 이미 다들 신고가를 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선박 건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거기 하단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재와 자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는 또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 한라 MS 이런 것들 개별주다. 거래량이 좀 적은 거 말고는 괜찮다. 이게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이렇게 기울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딱 서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한라 MS다. 아니면 이게 배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배가 똑바로 서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한라 MS. 이런 기업은 거래량이 좀 적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얘도 똑같이 신고가에 들어갔다. 응? 우리가 피팅 밸브 기업. 피팅 밸브가 뭡니까? 피팅이라는 게 이제 관이음새를 해요. 관이음새. 밸브는 말 그대로 이런 배관들을 밸브 또는 그런 이제 관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피팅 밸브가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 단가가 얼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관이음새는 사람보다 더 큽니다. 사람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성강밴드가 있고, 또 태광이라는 기업이 있고,
최강의 기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뽑아내고 있는 하이로 코리아. 이런 기업들입니다. 얘네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또다시 한 번 더 밖에 나간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방송 보면서, 이쪽이 또 조선기자재 쪽이 시세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보이시죠? 조금 거래량이 좀 적은 애들이 DK라, 또는 BMT, 이런 것들이 다 관이음새, 피팅 밸브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피팅 밸브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좀 더 살을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클린룸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런 기업이 같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피팅 밸브 기업들이 이런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기체들이 왔다 갔다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엔진 보이시죠? 엔진. 이 엔진 기업들.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니, 글씨가 깨지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보세요. 현대 HYUNDAI. 현대 밑에 보면 HIMSEN. 현대 힘센 엔진. 힘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 명입니다. 현대 그런 브랜드 명이에요. 왜 엔진 관련된 기업들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기업들이 있죠. 왜 이런 기업들이 또 잘 가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한 개가 또 친환경 엔진이 잘 가요. 친환경 엔진. 우리가 디젤 중형 엔진 힘 좋죠? 우리가 디젤 엔진 이런 건 뭐예요? 일반 휘발유차보다 힘 좋다 이게. 똑같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연료로 가는 엔진, 이런 친환경 엔진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엔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엔진이 중요하냐면, 자동차도 어떤 엔진을 달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자동차 성능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배도 어떤 엔진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의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고부가치고입니다. 이 엔진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또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기업도 벌써 또 벌써 신고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난 조선주가 포트에 없어요, 대표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요.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는 포트에 한 종목을 들고 가십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요. 무조건 포트에 대형주, 지금 조선주를 하나는 들고 가세요. 보세요. 하나 엔진. 단기는 뭐라고? 단기는 하루에서 일주일. 31,600원. 7월 24일에 9시 12분. 하나 엔진 7월 24일. 자, 여기에 9시 12분 아침에 해서 당일날 오르고 그 다음날도 급등.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라고 했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단기의 스윙이에요. 스윙은 포트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단기는 포트에 편입하지 않는다. 단타만 치는 거다. 요거는 이익실현 하면 됩니다. 그죠? 이익실현 하면 되죠. 단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요걸 이익실현 할 때 문자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LNG, LPG 탱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 이 LNG, LPG를 여기에 싣고 가는데 LNG와 LPG는 기체잖아. 기체죠. 자, 여기에 이제 실어야 돼. 기체를 여기 어떻게 실어?
여기에 뭐라고 적혔어? SEJIN. 이 뭐지? 세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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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뛰어난 게 뭐? 이런 LNG, LPG 운반선에 대한 고부가치군 선박 판매가 높다. 세진중공업. 얘도 그러니까 이미 신고가를 갔다. 아까 봤던 이거 만드는 업체, 이 탱크. 엄청 커요, 그죠? 엄청 큽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기체를 LNG랑 LPG랑 실어야 돼. 이거 두 개는 기체잖아. 얘들이 뭐를 통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체야. 그 기체를 이거 실어가지고 우리가 이역만리 막 태평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체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빠지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액화시켜야 돼. 액화. 일정 온도 밑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 밑으로 낮춰야 되니까 초저온이라고. 초저온. 엄청나게 낮춰서 가져가야 된다. 초저온 액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액화 시킬 때 이 액화된 거를 길게 들고 가야 돼. 한 달, 두 달 싣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냉을 해야 돼. 보냉. 그러니까 초저온 보냉제. 자, 이 기업이 뭐다? 아까 오늘 봤던 이제 동성화인텍.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카본.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또 재평가를 받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세진중공 신고가를 가니까 동성화인텍도 오늘 당연히 아이고 형님 가셨습니까? 저도 따라가줘야죠. 그게 또 가는 거고. 어? 형님만 내 가고 있다 이러니까 거기에 한국카본도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 동생 잘 왔다. 나 이미 신고 가고 있으니 니도 좀 더 따라왔나?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카본은 어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동성화인텍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기로 대응하면 된다. 오늘도 시원하게 10분 먹고 쉬는 거예요. 이제. 매매 끝난 거예요. 굳이 또 무리할 필요 없다. 더운데 괜히 막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보냉제가 어떤 거길래? 이 사람 보이시나요? 사람 보이십니까? 아까 이렇게 이런 세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이제 액체가 이만큼 실리는 거예요. 액화시킨 거. 이 액화시킨 상태로 가야 되니까 이게 보냉제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술이 높아야 되죠. 기술이 있어줘야 돼.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 응? 그러니까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이라는 업체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어떻게 돼? 계속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기자재 좀 더 보면 이런 엔진이 있으면 이런 엔진에 들어가는 또 자그마한 이런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품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 있다? 그런 업체들이 KSP 이런 애. 얘는 이제 엔진에 들어간 부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얘는 주가가 아직 신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죠? 근데 엔진주들이 내일 또 신고 간다. 그럼 얘도 가겠어, 안 가겠어? 내일 딱 보고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또 신고 가네? 그러면 KSP도 얘도 다시 고가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단타 쳐도 된다, 안 된다? 단타 쳐도 되죠. 그걸 미리 준비해놔요. 미리 딱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이제 지금 신고하니까 막 급등하니까 쫓아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손해나.
안 그래 더운데 열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가 가면 또 이런 기자재 안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성주를 한번 싹 다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요. 거기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뭐 1승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주가는 바뀌고 있죠. 얘들을 왜 중요하냐? 얘들은 그 대변 소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그런 이제 분뇨 처리 장치 만드는 업체들이 배 안에. 니치 마켓이지. 진입하는 업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제 수익이 같이 나는 거죠. 배가 납품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 급등 나왔죠. 삼성전자. 그죠? 어제 삼성전자 급등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것이, 자, 삼성전자가, 과거에 우리가 이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뒤쳐져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파운드리 분야.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수익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 주가가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이제 생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팹리스는 이제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팹이라는 거 더하기 리스를 더한 거예요. 시설, 팹이 장비, 시설. 리스는 뭐예요? 없다. 시설이 없다. 시설이 없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생산하는 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설계만. 그러니까 이 설계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제 애플, 퀄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만 하는 기업. 대만도 보면 21%. 대만도 설계업체들, 반도체 보면 설계업체들 엄청 많죠. 엄청 유명한 업체들 많아요. 대만도 엄청납니다. 한국은 1%. 한국의 설계업체 뭐 유명한 거 있나요? 잘 없죠. 삼성에 한 게 있죠. 우리가 보면 엑시노스 엑시노스 이런 것들도 설계업체죠. 나무 없어요. 그죠? 이 파운드리는 뭐야? 파운드리는 이건 이제 위탁 생산. 이 위탁 생산을 또 담당하는 기업이 대만이 66%. 대만에 누가 있어요? TSMC가 여기 있는. TSMC. 한국 17%. 한국에는 파운드리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대표님 엑시노스도 하던데요. 이런 기업을 이제 우리가 IDM이라고. 원스텝으로 다 한다고 해서 IDM 기업.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기타 이렇게 있다. 파운드리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이제 대만입니다. TSMC. 삼성이 요걸 이제 20%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지금 요번에 삼성에 맡깁니다. 얘들은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를 맡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일반적인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낮아요. 성능이 조금 더 낮다는 것은 최고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만 TSMC는 우리가 이제 색깔 표현을 할 때 2만 개의 색깔 표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은 15,000개를 색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만 개의 색깔 표현을 할 수 있는 얘들이 성능이 더 뛰어난 거죠. 헤로도를 애플의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엄청 이쁘게 헤로도를 그려서 이거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대만에 맡기려고 하니까 지금 최소 2년 걸려요. 최근에 AI 수요가 크게 급증을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만들면 대기하셔야 돼요. 번호 보고 기다리세요. 근데 대기 기간 2년 걸립니다. 이렇게 된 거야. 테슬라가 딱 보니까 우리 지금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S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A급 정도로만 만들면 되니까 우리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삼성에 한번 맡겨볼까? 조금 할인 혜택하고 해가지고 우리 좀 많이 한다고 계약하고 그렇게 해보자. 삼성에 들어갔더니 삼성은 지금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무조건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테슬라, 그래, 테슬라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자, 우리가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 IDM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 전공정 안에 이제 6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후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 및 검사 요걸 이제 후공정이라고 패키징 이런 것들을 왜 후공정이라고 하고 대신 이제 이 전공정은 우리가 안에 보면 이제 뭐 포토 공정도 있고 뭐 이제 증착 평타나 뭐 광막 식각 세정 뭐 이런 공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산하기까지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공정을 다른 말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웨이퍼를 딱 제작을 하는 거. 칩을 이렇게 만들 거지. 그냥 테스트하고 패키징은 뭐. 테스트는 여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율이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거죠. 어떻게 수율이 높다 안 낮다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키지는 여기에 이제 맞게끔 이제 맞춤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만큼 필요하다. 그냥 이만큼 자르는 거. 우리 요만큼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거를 패키징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사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정, 이 파운드리를 전공정이라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공정이 지금은 부각되는 거죠. 삼성에서 이걸 만든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또 종목군도 움직일까? 삼성이 이걸 맡으니까 삼성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어떤 기업이 급등 나왔어요? 두산 테스나가 그래서 급등 나온 거예요. 두산 테스나는 삼성 후공정 관련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럼 또 이 전공정 안에서 삼성의 이런 공정들 안에 해당하는 기업들,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뭐 포토 공정을 한다든지 증착 공정을 한다든지 이런 장비업체들이 한 번씩 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제 떼거지로 같이 급등 나왔던 것이 어디냐? 바로 디자인 하우스가 또 많이 올랐어요.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은 삼성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삼성에만.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이제 도배 누가 할지, 장판 누가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일 누가 할지 이렇게 옛날에는 다 골랐잖아요. 도배 좀 해주있어. 가서. 저 가가지고, 우리 여기 장판 까는데 얼마 하는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 요즘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렇게 있으면 딱 가가지고. 그 사장님, 우리 올 인테리어 할 낀데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쫙쫙쫙 구해줘가지고 이제 견적서 딱 뽑아서 줍니다. 여기 우리가 이 도배는 어떻게 하고요, 뭐 이렇게 어떤 제품 써서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 인테리어 사장이 이제 도배업자 불러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 쫙 보여주잖아요. 이 디자인 하우스는 이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업자. 얘가 이제 테슬라의 니즈에 맞게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포토 공정은 어떤데 하고 여기 이제 증착 방법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결과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예요. 요거 이제 삼성에 맺는 개념. 앞으로 이제 팹리스 기업이었던 테슬라가 지금 삼성에 파운드리 맡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여타의 업체들이 우리도 테슬라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업체가 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였던 거예요. 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이 어디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거 세 가지죠. 코아시아 계열사가 엑시노스 만들었습니다. 코아시아 이런 데 있고 또 이런 건 또 어제는 또 낙폭과대가 또 영향을 좀 많이 줬다. 125일선 밑에 있으니까 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가온 칩스 이런 게 어제는 다 급등이 났고 요게 근데 아예 안 끝났죠. 시세가 안 끝났죠. 계속 이슈가 되겠죠. 삼성의 어제 파운드리 이슈는 단기간 나오고 난 다음에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붙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정 장비업체들,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소재기업들, 부품기업들 다 움직이겠죠. 전공정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기업이 누구였어요? SNS 테크. 자, 이런 기업들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움직였잖아요. ENF 테크놀로지, 불화수소 또 움직였고. 그 이제 바닥에 솔브레인 또 움직이죠.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반도체에 들어간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 소재 기업들이니까 또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시장을 보면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에 종목 추천을 막 많이 하는 분들 10개, 20개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보고 과연 그걸 다 매매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근데 지나가다 오른 것만 얘기해요. 이거 이때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봤죠?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계좌를 보여드리고 계좌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시면 1억을 2억 3천만 원, 2억 4천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라서 매매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다들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딱 뭐 이렇게 남겨주시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수익원리 특강 마지막 할인 이벤트죠. 그래서 3개월에 99만원.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는 가격이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타 방송국들도 보시면 이런 이제 증권 관련된 뭐 교육 방송 업체들이 가격이 뭐 1개월에 88 뭐 이래요. 88, 99 이렇게까지는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이만큼 수익은 나겠지만 근데 매달마다 이제 이런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보다 우리는 다음 달에 가격이 좀 올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3개월에 99만 원이면 한 달에 33만 원. 우리는 세 달에 이제 99만 원.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박리담회 시기. 그러니까 회원수를 몇백 명씩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좀 더 이제 그렇게보다 회원수를 조금 줄여서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극대화를 시켜보자. 사실 회원이 너무 많아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인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특강은 2번 진행을 했던 VO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려요. 유튜브 링크도.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한국경제 와우넷 들어오셔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 저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계좌 보면서 이렇게 매매하고 단기도 하고 스윙 포트도 운영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입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하고 가세요. 잘하는 사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하고 가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계좌 까고 보여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제 하도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의심병이 많거든요. 저도 의심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접니다. 여기에 로그인해서 이제 1000만원을 2천만원 만들기. 1000만원, 2천만원 만들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사고 팔고 했죠. 요거는 3개월에 1000만원을 2천만원 만들기. 자, 요거는 2697만 8545 쉽게 이제 2600만원으로 플러스 수익이 얼마 났어요? 3500만원 3500, 048, 57 뭐 이래 되네요. 75 이래.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3개월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전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죠? 중간에 돈을 한번 빼서 그래요. 출금액이 1500만원 있었어. 출금액. 기간내 총 출금액이.
돈을 한번 뺐어요. 그 회전율이 2000% 넘은. 이거는 근데 이게 종목을 좀 사고 팔아야 돼. 샀다 팔았다 해야지만 우리가 금액이 적을 때는 그렇게 이제 조금 회전율을 좀 올려야지만 달성이 돼요. 금액이 높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낮을 때는 회전율을 최대한 극대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회전율이라고. 그걸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실제 수익 계좌인데 얘는 다 오픈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만 쉬고 10분간 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없으신데 자동차를 좀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미국이 좀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전차 군단이라고 과거에 유명했습니다. 이 전차 군단이라고 할 때 전차가 뭐냐면 자, 전이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할 때 그 전이 전차 군단, 전차 군단. 전이 이제 전기전자 할 때, 자동차 할 때 차, 전차 군단이에요. 그만큼 이제 제조업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런 자동차 기업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수출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자동차가 속하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관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자동차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자동차가 지금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어디서 많이 팔리는지 보세요.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지금 보면 이제 유럽, 국내, 미국, 인도 지역인데 여기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는 곳이 어디야? 현대차 그룹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게 이제 북미권이에요. 미국 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때문에 딜레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를 욕을 많이 할 때 보면 이거 내수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수는 얼마 안 돼요. 내수는. 지금 많이 되는 것이 현재 인도도 상당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북미 지역도 상당히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느냐.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이 결국에 이제 SUV급, SUV.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SUV가 먹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 내에서도 공장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엘라바마 조지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51개 주가 있잖아요. 그래 여기가 이제 AL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미국 요쪽에 요쪽에 여기가 캘리포니아잖아요. 여기 텍사스고 여기 요쪽에 여기에 뉴욕하고 워싱턴 여기 있죠. 그 밑에 여기에 조지아 여기 엘라바마. 여기 이 지역에 요 85번 고속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우리나라 공장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공장도 여기 다 있습니다.
요쪽에 지역, 요렇게 다 있어요. 뭐, 우리가 요 벤츠, BM들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공장들. 그래서 요게 친환경차 라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라인들이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일자리 측면이나 미국 내에서도, 이런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과하게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조금 과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바뀌어 나간다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넣을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까지 관세가 악재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관세는 악재였다. 그런데 호재는 이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대부분 다 이제 저PER, 저PBR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현금 자산이 많아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저 PBR은 뭐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순자산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이제 저 PBR. 저 P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이에요. 네가 순이익을 얼마만큼 내고 있느냐? 지금 주가 대비해서 그음의 수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게 잡히는 게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해결점이 나타났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또 자동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조금 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이 자동차는 사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 자동차 밴드 업체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장된 업체만 해도 100개 이상이라고. 그걸 이제 다 볼 수는 없어. 다 볼 수는 없는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도 시장에도 함께 진출해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같이 진출해 있는 기업을 봐야 돼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요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아내면 이게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기업들만 보시면 돼요. 자동차와 자동차 협력 밴드 업체를 같이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 이제 SUV에 들어가는 차량들, 그런 쪽이 보면 한 5개, 6개.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예, 같이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화신, 이런 거 유명하다, 그죠? 이런 것들도 바닥의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 어느 순간에. SL. 헤드라이트, 서연이와 이것도 이제 샷시 관련이거든요. 샷시. 대부분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낙폭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주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대원강업 이런 거 이제 에어 서스펜션
성우 아이텍 이런 기업들 유명하죠, 그죠? PHA 이런 거 전동 트렁크 몇 군데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제네시스나 SUV에 또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 좀 찾아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 현대공업이나 뭐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이 또 함께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거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왜냐면 미국하고 인도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39배 인도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98배 크기가. 그럼 당연히 물류 이동이 중요하겠다. 그럼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이 또 바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평가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나 이런 거 다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보시면 돼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률을 따져보면 현재가 대비 배당 수익이 약 5%대입니다. 5%대. 그럼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여전히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보시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쪽이죠. 우리가 어차피 관세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현행보다는 낮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그 낮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수출주들이에요. 그런 수출주를 지금 미리 편입을 해놔야지만 또 급등을 맞이할 수 있는.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사면 또 늦죠. 그러면 수익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또 8월달에 어떻게 바뀔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시장에 대응하면 됩니다. 어차피 기대감이 없더라도 오르지 않는 것뿐이지 빠지지는 않거든. 지금 어차피 바닥 구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놔야지만 우리가 계좌가 또 한번 크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주식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이 내려면 제가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오픈을 해 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려면 미리 선점하는 면에 트렌드를 미리 조금 준비하고 미리 포석을 좀 깔아 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항상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 법안도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 주가를 보더라도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특금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주변 지인 계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힘내시라, 이런 계좌도 있다. 지금 이만큼 깨졌지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매입가가 34만원, 카카오가 매입가가 지금 현재 11만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 손실이 한 1억 정도 이상 돼 있는 부분인데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보유를 해가지고 들고 가야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수익 내고 팔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를 잡아드렸던 것이, 카카오는 57,000원, 네이버는 23만원 밑으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자. 그거를 이제 6월달 28일날 거기서 얘기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스테이블 코인 같은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NHN이 강하게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 AI 고속도로 주역된 네이버, 카카오, NHN, 민관, GPU 13,000만 장 가동할 것이다. 정부는 1조 4,600억 원 투입해서 초대형 클러스터를 가동할 것이다. 클라우드 3사 국가 AI 인프라 대전환 목표로 진행한다. 얘기했죠. 자, 이거를 말이 어려운데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결국 AI 플랫폼을 만들겠다. 한국형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겠다. 자, 이 AI 플랫폼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누가 얘기했었어요? 이상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상로가 AI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AI 플랫폼이 중요하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 키워드냐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키워드냐면, 네이버, 카카오 키워드를 주목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등장시킬 수 있는 업체, 그 AI 플랫폼이라는 것을 등장시킬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다. 카카오와 네이버밖에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두의 AI거든요. 누구나 다 이 AI를 친숙하게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거기에서 지금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구동시켜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백신에 대한 부분을 공급할 때 그때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쉽게 여기에 백신 맞을 수 있구나, 여기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랬던 것처럼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AI 플랫폼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데이터도그라는 기업이에요. 데이터도그. 이 데이터도그라는 기업을 $100에서 우리가 했거든요. $100. 이제 추천해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게 주가가 지금 바닥 찍고 지금 $150가 넘었는데, 자, 데이터도그가 어떤 기업이냐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주요 거래 고객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브랜드는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 고객사가 LG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그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현재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결국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한번 강하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 2021년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 17만원대,
카카오가 신고가를 더 갈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이 엄청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이때 완전 국제에서 추천하고. 내가 미친놈 했거든. 속으로. 저때 좋았던 카카오가, 근데 요즘은 카카오 안 좋다 얘기하더라. 네이버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 17만원대는 좋았던 기업이 지금 이제 5만원대니까 나쁘대. 뭐가 달라졌냐? 가격만 달라진 거지. 차트가 달라진 거지. 이 기업이 하는 거는 똑같은 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옛날에 17만원대 네이버가 40만원대는 좋았다가 그때는 좋은 기업이었다가 지금 주가가 이제 23만원대 5만원대 내려오니까 지금 안 좋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분들은 차트 보고 추천합니다. 이런 신고가 차트니까 더 갈 것이다. 본인은 안 사면서 여러분한테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하는 종목 더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카카오가 네이버에 대한 성장성이나 방향성을 본다면 지금 자리가 오히려 더 강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지금 이런 키워드가 2021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 있고 23년도, 4년도, 5년도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언제 접근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이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한 번씩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던 종목이 어디였냐면 과거에 이제 보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보면 이게 70만원 넘어갈 때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튀었잖아요. 이때가 보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를 가던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주가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40만원 이상에서 46만원대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고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가 동일하게 체결되는 것을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걸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차트가 최근에 이제 코나이가 있어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한번 튀었어요.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튀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꼭지 쳤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라고 했죠. 2024년, 2025년도 1월달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게 다음에 3월달, 4월달 넘어갈 때 이때 더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넘어간다. 신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코나이를 4월달에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때 4월달에 추천했던 게 그 자리잖아요. 4월달에 보세요. 이때 추천했던 코나이 4월 3일 코나이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등 나오고 신고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래량이 많다고 하지 이때도 코나이가 많았지만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많이 붙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 또 추천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본 거예요. 이때도 추천하는 놈들이 있어. 지금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제 첫 번째 파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파동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거래가 이제 완료됐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현재 정부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AI 플랫폼, AI 이슈, 소버린 AI에 대한 직접적인, 모두 AI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검 조사 관련된 부분이 좀 걸려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이버 출신들을 정부 관료로 많이 앉혔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 오를 때는 열광을 하거든요. 오를 때는 보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열광하고 다들 추천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르더라도 첫 번째 오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엄청나게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2배, 3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추천한다? 그거는 이제 양심에 털난 거예요,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2배, 3배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우리가 발굴하는 게 맞죠.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한번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번 강하게 뽑아내면 또 금방 올라가는 자리들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탈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갑자기 삼육물산, 저번 공개 방송할 때, 우리가 무료 방송할 때 제가 여러분들 삼육물산 탈플라스틱 봐야 된다, 정부 정책 과제다, 다 까먹었죠 또. 응? 기억 안 나시죠 또. 정부 정책 이슈가 있으니까 저거 반드시 봐야 된다. 정책 이슈 있는데 저거 탈플라스틱만 지금 안 갔었다, 저거 봐야 된다. 기억 안 나세요? 응? 여기 있는 것들 다 올랐는데 탈플라스틱은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 삼육물산하고 에코플라스틱 이 두 가지를 공개 방송, 우리 무료 방송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삼육물산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에코플라스틱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니까 금방 급등 붙여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또 올라가면 또 추천해요. 올라가면 또 추천해요. 그래 또 빠지는 거예요. 오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부터 빠지면 그건 기회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